네, 안녕하십니까. 정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협동조합과 금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제인데 상당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먼저 이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그냥 경제적 약자들이 그 자조, 연대, 참여 등 이런 것들이 보통 협동조합 정신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호부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이제 지위를 키워나가는 조직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원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긴 거예요.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았죠. 한국의 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급한 사람처럼 돈을 먼저 쓰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둘에도 이제 그 노동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생적 협동조합이 하나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구에서는 협동조합이 이제 산업화 이후 18세기 이후에 이제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산업화 과정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 등의 자유가 커지면서 이제 이런 그 협동조합이 커진 거죠. 옛날에 중세시대 농노사회는 결사 집회를 못하니까 이런 협동조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약간 이제 옆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현존하는 협동조합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서울우유협동조합. 여러분들 우유 많이 마시죠? 여기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생긴 게 일제시대 1937년에 동업조합 형태로 이제 설립이 돼서 해방되고 이제 서울우유동업조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이게 문제가 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뭘 못하게 돼 있는 게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정쩡한 형태로 있다가 1961년에 이제 농협법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농협의 산하단체가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하실 게 꼭 법이 있어야 협동조합을 할 수 있나? 원래 협동조합은 법이 없어도 됐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게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보는 게 매우 좋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럼 금융과 경제적 약자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금융이 없다면,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해주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경제적 약자와 강자 중 누가 유리할까? 이걸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경제적 강자는 금융이 없어도 그냥 먹고 살아갈 수도 있고 사업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약자는 금융이 없다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내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졌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금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을 해야죠. 아니면 구걸을 해야죠. 이것뿐이 없습니다. 남이 자선에 의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좀 힘이 있으면 약탈도 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고 금융이 없다면 이런 겁니다. 금융이라는 게 사실 경제적 약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수단이 하나다. 그리고 또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아직도 경제적 약자라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1744년 설립된 영국 스코틀랜드의 과부 기금이 있습니다. 그냥 스코티시 위도우스 펀드, 딱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는 1700년대에는 병이 많으니까 금방 죽을 수 있잖아요. 젊어서. 그러면 자기 그 부인과 자식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조금씩 돈을 생활비를 대주는 건데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좋게 하자 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오래 내고서 나중에 받을지도 모르니까 참가를 안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고 나이 든 사람만 있게 되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의 수학 교수들이랑 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그걸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영국에 있습니다. 스코티시 위도우스 펀드라는 보험회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지원의 허생전 보면은 허생전이 집에서 이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구박을 받고서 이제 사업을 하러 나오는데 변부자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만약에 변부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허생전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계속 부인한테 구박만 받고 살든가 뭐가 됐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날품팔이를 하든가 이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변부자의 돈, 이 금융이거든요. 이것이 이래서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금융도 협동조합과 같이 태생적으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금융이 꼭 경제적 약자를 위한이지만 않고 경제적 강자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금융을 잘못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정책 당국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과 금융이 다 결국은 태생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이 사례를 가장 잘 아셨던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이라는 게 스페인의 몬드라곤입니다. 몬드라곤이 1956년에 생겼고요. 이걸 만드신 분이 호세 마리아 아리츠멘디아리 에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라고 보통 해요. 그런데 이분이 설립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울고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이 커져서 이제 현재 몬드라곤이 되는 건데, 이걸 생기고 나서 가만히 본인이 고민을 해봤더니 금융 문제가 받침이 안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노동인민공을 만드는데 이 조합원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해요. 왜 우리가 금융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은행 형태의 금융기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조합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조합원들 도장을 몰래 훔쳐서 찍어서 노동인민공고라는 그 금융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금융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1200개, 1400개 정도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협동조합이 서로 더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울고라는 것은 얼마 전에 파산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난로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서 가전제품으로 성장을 했는데 스페인이 가전제품 공장이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중국, 베트남, 또 저가품은 그것 때문에 그렇고 고가품은 한국 이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거기서 사이에 껴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 파산을 했는데 그래도 이 종업원들은 다 다른 협동조합에서 흡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용 안정성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협동조합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는 금융이 부족일 거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 발전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일 거다. 먼저 금융 쪽을 살펴보면은 우리 협동조합 성격의 금융을 한국에서는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상호부조에서 그 글자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것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해요. 과거의 개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호금융은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다 담보대출만 해요. 그러니까 신협은 한 95% 정도가 담보대출이고 새마을금고는 99% 정도가 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요. 1960년대 이제 신협이 자생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부가 이제 또 규제를 하는 거죠. 법도 없는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해서 1972년에 신협법이 만들어서 출발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신협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정체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011년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금융보험업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관련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개별법이 8개 정도 있어요. 농협법, 수협법, 신협법, 생협법, 여변초법, 중소기업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그리고 이제 기본법이 하나 있고. 이게 복잡하기만 할 뿐, 실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협동조합이건 금융이건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를 위한 금융개혁이 한국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의나 어떤 불평등 완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금융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왜 안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몰라서 그런 게 크다.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독권, 설립이나 폐쇄, 검사, 업무지도 이런 감독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 서울시나 경기지사나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게 새마을금고인데 이것을 활용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새마을금고는 꽤 괜찮은 기관입니다. 우리가 뭐 이게 새마을자가 들어가서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금 대출뿐이 아니라 뭐 보험까지 할 수 있고 상당히 업무 범위가 넓고 또 1997년 우리가 IMF 사태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공적 자금을 받고 살아나거나 연명을 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일단 자기들이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우습고 어설퍼 보이는 기관이지만 꽤 괜찮다.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어느 지사께서 뭐 기본 대출 하신다 하고 또 뭐 어느 은행들한테 뭐 얼마 대출을 이렇게 무조건 해줄 수 있느냐 얼마씩 이런 걸 뭐 문의했다 요구했다가 뭐 신문에 많이 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이분의 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 규모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규모가 지금 한 200조 되나요? 자산 규모가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직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우리 새마을금고 중에 가장 커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이거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쓰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그걸 잘 이용해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걸 마을금고로 환원한다. 원래 이게 이름이 마을금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금고로 바뀐 게 1982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동생이 있어요. 전경환이라고. 이 사람이 뭐 새마을 뭐 이런 거 막 해갖고서 할 때 이름을 바꿔서 살짝 가져온 거죠. 이건 마을금고를 원래 환원하고 독일식 지역금융제도로 뿌리로 활용하면 아주 우리나라 이 지역금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신협이나 농수협 이건 뭐 당연히 협동조합이죠. 대표적인 협동조합입니다. 금융협동조합인데 이 정신에 구현하는 금융기관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호저축은행도 이게 서민금융기관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전면적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조금만 노력하면 좀 더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서민 경제적 약자라든지 우리나라 서민들이 금융 접근성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인이 반발도 그렇게 크지 않을 약간은 있겠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는 하겠지만 크지 않을 거다. 왜 이걸 금지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협동조합 설립 기본법에 금융보험업도 협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기본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 제도는 관련법을 단순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협동조합은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협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은 뭐 구대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조금씩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을 조금만 알으면 이런 협동조합 금융은 거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어요. 물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의해서 예금자 돈을 갖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 개주들이 많이 도망간 게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문제 발 수 없는 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가 별로 그렇게 경영진들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닌 분도 많이 있는데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데도 공적자의 투입이 안 됐다는 것은 소액금융, 즉 소액대출, 소액금융은 사실은 그렇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것은 PF대출이라고 거액대출을 해줘서 그래요. 그리고 지방은행이 망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금융을 조금만 알으면 뭐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세상에 사람들이 도덕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도적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쉬운 작업은 아니죠. 이렇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농협
수협, 축협을 한번 1차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못했다고 봐요. 그때 제가 좀 옆에서 봤긴 했는데 그래서 농협 개혁은 또 이게 많은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저항이 커요. 그리고 뭐 협동조합 기본 제도는 뭐냐면 우선 지배구조부터 농협조합장은 가능한 조합원들이 직선하는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제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단위조합부터 바꿔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줄 때 신협도 마찬가지,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담보대출 비중을 줄여서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사람도 즉 이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짓거나 또는 뭐 동네에서 장사를 잘하거나 신협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담보 없이도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보통 관계형 대출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그 정성적 정보 이게 담보 같은 계량적 정보가 아닌 정량적 정보가 아닌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비중을 계속 늘려가도록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1997년 이전에는 신협이 한 50% 정도가 신용대출이었어요. 근데 지금 95%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노력하면 정치당국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당장 이게 그냥 1, 2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그 상호 금융의 진짜 정신에 맞는 그런 금융을 가는 건 어렵지만 그런 방향 전환이 지금 시도도 안 되고 있다는 거 더 문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그냥 대략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갖고 어떤 투자조합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조합을 운영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금융투자회사법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웬만하면 다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만드는 거죠. 신협을 만들거나 금융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스스로 그런 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자산운용사처럼 신고하거나 이러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합이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아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법체계상. 그러니까 그게 하려면 방법은 몰래 하는 것뿐이 없을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려면 적용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